중장 오니구모 아군을 향한 포격을 제고해달라는 부하에게 총을 쏜 제정신 아닌 군인이다. 상관이 중원을 한 부하에게 총을 쏘고 목숨 걸고 적과 싸우는 중인 아군에게 포격을 가하는 참극을 본 부하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견문색이 없는 세계관이었으면 전시의 뒤쪽 맞을 확률 1순위다. 대령목원 첫 등장 시에는 나름 강해 보이는 이미지였으나 나중간이 뭘 믿고 설쳤는지 도저히 모를 캐릭터이다. 전공도 가짜, 능력도 가짜인데 자긴 위대하다고 설치는 모습이 참으로 의아하다. 아무래도 캡틴 크로에게 턱을 너무 세게 맞았거나 장고의 최면술에 사람의 지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주민을 지키는 게 임무인 군인이 왕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혔으니 살기 좋은 바다 이스트 블루의 오점이라 할 수 있다. 원수 아카이노 민간인에게 포격을 명령한 최악의 군인이다. 남탓도 못하는 게 상층군은 민간인을 대피시키라고 명령했는데 갑자기 명령 불복종을 저지른 것이다.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서 명령의 불복, 그것도 민간인에게 포격하려고 명령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당장 군사재판에 끌려가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수의 자리까지 오른 것을 보면 해군이 얼마나 인력난에 시달리는지 알 수 있다. 대령 네즈미 이스트블루 평화병의 상징 같은 인물이다. 전투력은 우습 해적단의 야채 삼총사한테도 털릴 것 같은데 어떻게 대령까지 올라갔는지도 모르겠고 하는 일이라곤 뇌물 받는 것밖에 없다. 이런 애들이 대령이 될 수 있는 것을 보면 이스트블루가 얼마나 평화로운 바다인지 알 수 있다. 전 대장 아오키지 승진에 관심 없는 척하면서 동기가 원수가 되려니 캐삭방을 신청했다. 영원의 캐삭방에서 패배하니 그대로 해군을 나갔는데 문제는 이 양반이 해군을 나가버려서 해적이 되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해적은 사실상 해군의 주적인데 대장이었던 양반이 적국의 간부가 되어버린 것, 그것도 바지 간부가 아니라 해군에 있을 때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는 중이다. 최근 스포에 따르면 아오키지가 토트랜드를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빅맘 해적단뿐만 아니라 토트랜드에 살던 민간인들도 몽땅 얼려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한껏 해이해진 정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중령 로시한테 목숨 걸고 잠입 임무를 수행한 용감한 해군이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아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명령을 위반한 건 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500억짜리 열매를 날려버리고 사왕급 해적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으니 센고쿠가 눈물 흘릴 만하다. 중장가프 해군 제1의 세금도둑이다. 해군에서 손꼽히는 전투력을 지녔고 수많은 전공을 세웠지만 이제는 일하기 싫다는 티를 과하게 내는 중이다. 호봉초기화 되는 게 싫어서 대장 진급을 거절하고 이스트블루 순찰, 잡범 호송, 요인경호 같은 꿀보직을 도맡고 있다. 레일리처럼 껄끄러운 인물의 소식은 귀찮아지지 않도록 너 해군에게 두 전설을 한꺼번에 상대하라는 것이냐? 라는 말로 그냥 보고했을 뿐인 부하를 꼽준 다음 자기 선에서 컷해버린다. 밖에서는 해군 영웅으로 불리지만 가족들에겐 직장 욕을 하고 다녔는지 가족들은 해군이 되긴커녕 아들은 세계 최악의 범죄자가 되고 커리어 걸고 살려준 손자는 해적이 되고 아들이 두고 떠난 친손자도 사왕이 되어버렸다. 연좌제가 옳지 못한 행위이긴 하지만 이쯤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책임지고 퇴임할 법도 한데 전병을 먹으면서 알뜰하게 비품을 탕진할 뿐이다. 세금도둑질은 그간의 공로가 있으니 이해한다 쳐도 정상전쟁에서 제대로 선을 넘어버린다. 루피를 막지 못한 거야 의사도 자기 가족 수술에선 제외되니 이해할 만하지만 그럼 다른 해적들과 싸우면 되지 굳이 거기 서있던 이유를 모르겠다. 당시에 루피 주먹이면 가프 입장에서 위협적일 리가 없으니 손주체로 한번 맞아주고 꿀 빨리고 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 이후에는 후배가 온갖 고생 다해서 겨우 전쟁을 캐리했는데 자기 손자의 복수를 갚겠다고 죽이려는 모습을 보인다. 만일 에이스가 아카이노 손에 불탄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처형당했으면 처형인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가프의 나이 76세 슬슬 은퇴를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대장 후지토라 군인이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다. 실무의 해체라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드레스로자 국민들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고 루피와 도플라밍고의 결투를 방관한 것만으로도 군인 자격이 없는데 기어이 미래 계산 안 하고 칠무회를 해체시켜버려서 크로스 길드가 탄생해버린다. 장교와 부사관이 자기 앞길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도박이니 우리 모두 도박은 쳐다도 보지 말고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곁에도 두지 말자. 중장 사오로 범죄자의 목숨은 귀하게 여기면서 선량한 부하의 목숨은 파리 목숨으로 여기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이다. 적들이 먼저 공격해서 포격했을 뿐인데 너희들은 대포 없으면 저거 하나 제압 못하는 약골이냐고 꼽을 준다. 본인이야 거인족이고 무장세까지 있을 테니 괜찮겠지만 부하들은 대포 맞으면 죽는 보통 사람인데 어이가 없다. 사오로가 타령한 이후에도 부하들은 임무를 방해하는 사오로가 대포에 맞자 사과까지 했는데 사오로는 배를 들어올려서 던져버린다. 존경하던 상관에게 공격당한 부하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대장 로쿠교 비가맹국 국민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망언을 공공연한 자리에서 내뱉는 것으로 보아 인성검사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워낙 대단한 모습을 보여준 선배들이 많아 넘어갈 만하다. 그러나 로쿠기 최고의 문제점은 능력이다. 다른 해군 대장들이 인성에는 문제가 있어도 능력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던 것에 반해 모모노스케와 사무라이 상대로 시간이 끌리다가 원거리 패왕색 패기에 쫄아서 튀는 모습을 보인다. 무능력한 군인은 죄인인법. 로쿠기는 대장의 품격에 걸맞는 전투력을 갖추도록 가프에게 수련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장 키자루 일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지만 전시 상황의 군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공무원 마인드 소유자이다. 간단한 일은 솔선수범하기도 하고 능력도 좋아 문제될 게 없지만 중요한 순간 자기 안에 집착해 일을 그르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상전쟁이다. 당시 루피는 애니에스 로비 함락, 실무의 격파, 임펠다운 침입 등 정부가 싫어할 만한 행동만 골라서 하는 데다가 패왕색까지 가진 위험인물이었는데 키자르는 루피를 죽일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조직 내 실력자인 가프와 척지는 게 싫어서 남에게 떠넘겨버린다. 그 결과 루피는 사왕이 되어버렸으니 공무원 마인드 군인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중장 메이너드
선임 바스티우가 경솔한 놈이라고 까는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는 캐릭터이다. 자기 평가가 전혀 안 되는 인물로서 바르톨로메오한테 압살당하는 실력으로 콜로세움에 왜 참가했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군인은 아군을 위기에 몰아넣기 딱 좋은 타입이기 때문에 상층부가 눈이 있다면 메이너드는 관리직에 둬서는 안 된다. 중장 스모커 생긴 게 험악할 뿐 부하들과의 관계도 돈독하고 험지에 자진해서 지원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군인이다. 스모커의 유일한 문제점은 투자받은 값을 못한다는 것이다. 민간인이 10억이나 하는 악마의 열매, 그것도 자연계를 입수할 리는 없을 테고 기대주인 스모커에게 해군본부가 투자했을 확률이 유력한데 자연계 먹고 하는 게 화이트 블로우이다. 스모커는 능력 활용법을 성장시키기 위해 도플라밍고를 스승으로 모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령 헤르메포 개과천선에서 코비와 함께 참된 해군이 된 캐릭터이다. 비록 실력은 주인공 라이벌 보정받은 코비에 비해 부족하지만 스포에 따르면 검은 수염에 끌려간 코비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리파의 모습을 보인다. 전원에게 총 맞고 대포맞는 게 빈번한 원피스 해군에서 뜨거운 동료를 보여주는 헤르메포는 참군인이라 할 수 있다. 감찰관 생고쿠 뛰어난 전투력의 소유자답게 현장에서도 열심히 싸웠고 관리직에 오른 이후에도 대회 발표도 직접 하고 누구와 다르게 전투도 피하지 않는 성실한 군인이다. 다만 흰수염 사업하다가 개판날 걸 예상하고 은퇴해버리는 행적 때문에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후에는 동기한테 배운 대로 비품 축내면서 꿀보직에서 유유자적하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고생한 게 있으니 이해할 법한 수준이다. 과학부대 대장 센토마루 앳된 얼굴에 준수한 패기 사용을 보여주는 해군의 기대주 중 하나이다. 그러나 나이가 어려서인지 경험 부족으로 인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처음부터 도끼를 썼으면 샤봉기 제도에서 밀짚모자 해적단을 괴멸시킬 수 있었는데 방심하고 여유부리다가 결국 밀짚모자 일행을 놓치게 된다. 2년 뒤 성장한 밀짚모자 해적단이 해군의 골칫거리가 되었으니 센토마루의 방심은 해군 역사에 남을 실수가 되었다. 중장 모몬가 보아 헨콕 후송작전에서 훌륭한 책임감과 임무 수행의지를 보여준 캐릭터이다. 모몬가가 우수한 가장 큰 이유는 여자 문제에 있어서 뛰어난 절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장교들 앞길 막는 문제 중 으뜸이 여자 문제인데 모몬가는 여자 문제로 사고칠 일은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우수한 군인이라고 볼 수 있다. 대령 코비 뛰어난 성장 포텐셜과 올곧은 정의관을 보유한 해군의 미래이지만 정에 휩쓸려서 해적인 옛 친구를 살려주는 실수를 범해버렸다. 코비가 살려준 친구가 사원급으로 성장해버린 탓에 커리어의 오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준장 브렌요 해군 본부의 스티브 잡스이다. 해적놈 이름하고 현상금 액수 말하는 게 다인데 얘가 등장하면 원피스가 흥미진진해진다. 책으로 읽을 뿐인 우리도 이렇게 재밌는데 눈앞에서 직관하는 해군들은 얼마나 재밌을지 짐작이 안 된다. 회의 시간에 엄습하는 수면은 군인의 천적인데 브레뉴는 뛰어난 발표 능력으로 동료들의 걱정을 없애줬다. 게다가 발표가 재밌다고 정평이 나 있으니 일반 군인들은 얼굴 보기도 힘든 원수와 짬킨 감찰관도 은근슬쩍 브레뉴의 발표를 보려고 회의장에 방문해 옛날 썰을 풀고 난다. 자연스럽게 조직 내 관계가 돈독해지니 브레뉴는 해군의 숨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소장이다. 조직생활 적응에 실패한 스모커와 달리 모범생으로 인정받으면서 실적도 잘 쌓은 엘리트 해군이다. 스모커와는 꼬라지 보면 신입 시절 몇 번이나 잘리고도 남았는데 희나 덕분에 잘리지 않고 해군에 있을 수 있었다. 비록 화이트 블로우 원툴 스모렉이라고 놀림받는 스모커이지만 이에 만한 중장이 없는 상황이니 해군의 전력 누출을 막은 공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임무 수행에 대한 태도 또한 해적이지만 손자라고 풀어주는 누구 혹은 주사위로 해적을 풀어주는 누구와 달리 자신의 본분에 따라 가차없이 해적을 잡으려 하는 참된 해군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스모커에게 잘해주는 게 정말 동기사랑인지 개인사유인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관찰되어 사생활 이슈가 있는 편이다. 대령 타시기 성격 나쁜 상관과 군기가 엉망진창인 부하들 사이에 끼인 중간 관리자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중이다. 타시기 최고의 업적은 루피에게 크로코다일의 위치를 알려준 것이다. 자신의 능력 부족을 받아들이고 자존심을 굽히면서까지 알라바스타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해적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오직 시민들의 안위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타시기는 해군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령 불보디 주인공 파티 보정을 받은 빌어먹을 요리사 때문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호감 이미지가 형성됐지만 강한 정의감을 갖춘 참된 해군이다. 또한 악독한 해적이던 장고에게서 개과천선의 가능성을 발견해 계급 강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변화하여 악독한 해적이던 장고가 정의로운 해군의 길을 걷도록 만든다. 악을 박멸하기보다 마음으로 인도의 정의의 길을 걷도록 하는 것. 폴보디야말로 진정한 정의의 수호자가 아닐까. 대참모추로 여자는 남자보다 강해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누구와 다르게 가프 센고쿠와 나란히 해군의 전설이 된 캐릭터이며 남초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해군에서 오롯이 자신의 능력으로 대참모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주로 덕분에 후배 여군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해군의 성비 문제 해결에도 큰 기여를 했으니 주로는 존경받아 마땅한 군인이라 볼 수 있다. 소장 티본 조로를 긴장하게 만든 뛰어난 전투력, 부하의 상처를 위해 망토를 찢어주는 숭고한 마음씨, 오직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강철의 정의관 등 두말할 필요가 없는 군인 중의 군인이다. 얘랑 한야발 앞에만 서면 주인공 일행이 극악무도한 범죄자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다. 중장준 자이언트 우리는 강대한 적을 두고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지닌 군인을 동경한다. 그런 점에서 존 자이언트는 만인의 존경을 받을 만한 군인이다. 오갈데 없는 고아들이 정의를 지키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선행을 베푼 마더 카르멜의 유산이기도 한 존 자이언트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에게 정면으로 맞선 인물이다. 물론 그는 흰수염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다. 이 때문에 역시 중장은 쓸모가 없어. 남의 억가를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 생각해보자. 지진 펀치 맞고 일어설 수 있는 캐릭터가 몇이나 되겠는가. 고아임에도 삐뚤어지지 않고 올곧게 성장해 세계 최강의 사나이에게 맞선 존 자이언트
자이언트는 진정한 군인이라고 할 수 있다.